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을을 느끼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팽주를 모실 텐데요. 오늘 팽주는 인천 무형문화재 규방대대 11호 전시자 선생님이시고요. 성함은 김민수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차 맛있게 드시고 마음을 또 정화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연과사 함께하는 귀한 시간에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많이 체험하시고 많이 생활에서 적용해 주시라는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사모님들과 우리 함께 준비를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껏 해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다식도 어저께 새벽까지 손수 다 비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즐겁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규방달에는 조선시대의 4대가의 부인들이 친제나 친구나 손님들을 모시고 찻자리를 통해서 교우를 했던 그런 찻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방달의 이 찻자리는 조선왕조의 호조한제 또 거친왕의 선녀이신 이영옹주님을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왕조의 마지막 옹주님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찻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용옹주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옹주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리용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풍요로운 가을 열매있는 10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시대 규방대를 그리고 앞으로 체험하는 좋은 시간을 우리 김미수 원장님께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연회를 통해서 향수를 느끼고 또 청림의 문화 역사 또 알아가는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옹주님 차죠. 예, 우리 차는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일반 차하고 좀 다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의 차 문화를 세계화하는데 나머지 인생을 바치려고 하고 사실은 이 규방달의 차를 대사관이나 정부의 적힌 달에만 해왔던 것을 성리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려드리는 이 차는 설악차하고 독특한 향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차 예술 교육을 접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 문화이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식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귀한 문화가 제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를 우리는 이 전체의 이 과정을 각 나라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다도라고 하죠. 예, 그거는 사실은 일본의 방식이
행위 자체가 예술적, 행위가 아름답다고 해서 다예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례라고 합니다. 예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했고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하는, 그래서 이 찻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방석 하나 놓는 것까지도 오시는 분에 대한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찻잔도 그분이라고 생각하듯이 귀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찻자리의 문화가 우리 문화로서 전 세계에 나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이라는 제세유화라는 이런 우리의 철학이나 이런 사상을 전 세계에 공부할 수 있면서 함께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차의 생산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허황우가 처음에 시를 가져왔다고 해서 하동에 있는 장군차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원체의 차 지배지는 하동입니다. 하동 쌍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동이 지금 많이 있고, 또 대량 생산 체제로 해서 우리가 태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엄청난 대량을 해서 우리가 아주 마트에 가면 값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를 접할 수가 있죠. 그 전남 고성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실은 차가 오래 있었지만 그거를 섬이다 보니까 산업화에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이 제주에 있는 차가 우리가 인사동에 아주 차집을 크게 차리면서 차의 브랜드 가치를 확 높여서, 그래서 지금은 이 시외지나 이런 것보다 장군차보다도 제주녹차가 포장이라든지 홍보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외국인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홍보 전략을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묻혀서 넘어가 버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차례라고 하면, 차례 추석에 이번에 다 차례 지내셨죠? 이 차례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로서 예를 들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전 자연이나 이런 신에게 모든 것을 감사의 뜻을 차를 정성스럽게 들여서 차를 우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로 오면서 차세도 비싸지고 차값이 비싸지고 일반인이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청주를 대신했던 겁니다. 발효인의 청주를 대신했는데, 원칙은 청주를 쓰실 것이 아니라 차를 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된 문화를, 형편에 따라서 잘못된 문화가 또 일본으로 오면서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들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 드라마 아시죠? 다모라고. 이게 그냥 우리가 드라마 제목이 아니라 이게 그 조선시대에 차를 관장하는 다모였습니다. 여자의 경사, 여자의 형사 역할까지도 있는, 여성을 치조하거나 여성을 우리가 할 때는 이 다모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여러 가지 조선시대에 많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예쁜 복주머니죠.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차. 네, 맞습니다. 차에 씨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씨입니다. 이게 우리가 결혼할 때의 문화입니다. 차와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그냥 마시는 것만 있지 않고 우리 생활 깊은 곳에까지 우리 정신적인 문화까지도 다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씨를 주머니에 넣어서 시집 보낼 때 다른 표현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벽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오곡도 가져가지만 이 차씨는, 차는 원뿌리 형태로 직근성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뿌리죠.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돌밭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가 주는 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맑게 하고, 그래서 시집을 가더라도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 맑은 마음으로 이 온전한 차의 정신을 얻어서 아무리 시집이 척박하더라도 거기서 옮겨 심으면 차나무는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집에서 포기를 나고 다른 데 또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뿌리에서, 한 집안에서 시집 가면 거기서 뿌리를 내고 살아요. 그래서 옮겨서 죽는 것보다는 거기서 힘들더라도 살다가 보면 이렇게 향기 있는 차나무처럼 그 집안의 정신적인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따님이나 손녀딸
결혼할 때 이 차시를 주면서 여러분 가문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 문화가 또 이어가겠지요. 그래서 이 자리가 참으로 귀한 자리가 귀한 자리죠. 단순히 차를 마시고 즐기는 자리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차자리의 기본 3요소는 차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차를 우려 드리기가 뭐하니까 저희들이 다 우려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걸 저렇게 손수 우리 있는 야채들을 절임을 하거나 또는 찌거나 조림을 하거나 또는 비벼서 다 저렇게 꽃다식을 만들어서 그리고 차상 위에는 다 이 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과 함께 우리가 마주보는 사람끼리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순리대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공감 소통하자는 그러한 의미도 같이 있고 작은 방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함께 자연 속에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자 라는 뜻에서 그래서 차자리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기본 요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 다구를 보시면 다구의 쓰임새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게 차를 우리는 다간입니다. 이 차상이 집에 있으면 차를 오래 드실 수가 있는데 이 차상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못 오래 드십니다. 얼마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위해서 이 차상 하나를 준비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차 받침입니다. 찻잔을 해서 절대 찻잔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소리가 나니까 런으로 제가 대신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차는 찻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개인 찻잔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면 자기 찻잔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우릴 때 뜨거운 게 또 흐르거나 하면 필요한 다근입니다. 이거는 필수.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위생적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대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관의 뚜껑을 열어서 김이 설에 있는 것을 바닥에 놓으면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관 뚜껑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올려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차호는 이렇게 이제 차가 담겨 있습니다. 딱 쓰실 만큼의 분량을. 왜냐하면 차는 공기 중에 있는 모든 잡냄새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실 만큼만 쓰셔야 된다. 밖에서 많이 담아 두시면 안 되고 만약에 쓰시다가 남으면 꼭 밀봉을 하셔야 된다.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차를 들어서는 자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물 버리면 수고고요. 이거는 이제 물 주전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환이라고 물 따르는 접시를 오늘은 생략하고 이제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있는 물 식힌 수구가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물을 따라서 그 온도가 적당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는 다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 세트 다 해도 20만 원이 됩니다. 내 평생에 2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시작의 실마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청리움에서 이 차자리 교육 과정을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제가 열었습니다. 차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녹차라는 게 있고 홍차라는 거 있습니다. 녹차를 많이 발효시키는 게 홍차이죠. 그리고 차라고 해서 마치 솜털이 찻잎에 솜털이 송송송 있는 것처럼 해서 흰백호 흰색에 있는 눈썹에 있는 솜털처럼 보이는데 백호라고 해서 그래서 백차가 있고 그 다음에 흑차라고 해서 보리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차입니다. 반발효차죠. 우리나라의 반발효차는 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차가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는데도 아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륙에 있는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많이 발효가 되어 있는 저런 차를 드시는 게 맞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녹차를 드시는 게 체질적으로 맞고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반발효 있는 반발효차를 드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체질적으로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황차를 반발효차를 드시는 게 우리 몸에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의 종류에 따라서 또 색도 다릅니다. 그래서 불발효차에서 녹차라는 거는 한 그린색. 지금 사실 우려하는데 처음에는 그린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게 밖에 있는 햇빛에서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면서 약간의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갈색이 발효가 되면 갈색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면은 비타민 C는 적어지지만 뭐예요? 발효가 되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여러 가지 미생물도 많아지는 거죠. 잃는 것이 있지만 얻는 것도 또 있다. 그래서 몸의 체질에 따라서 맛과 향을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차를 드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녹차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있는 이 녹차는 뭐고? 이렇게 말씀하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다르죠. 저는 제 제다 스승은 하동에 계십니다. 지천대사님이라고 유네스코 슬로푸드도 등재하시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서 초청받은 차도 납품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의 차도 차지만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뒤에 계시는 김창천 회장님하고 다 지켜보는 거 제가 차밭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저게 두잎을 딱 따는 게 1창 2기 오늘 여러분 드시는 차입니다.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우전을 따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자연의 지기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더 있다 없다고는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영양으로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풍부한 설악 녹차고요. 그래서 꽃이 피면 마치 구름꽃과 같다 해서 음화라합니다. 그래서 저 하얀 꽃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샤넬 이게 다 이런 꽃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이니셜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차 맛을 보시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가마솥에 한 300도씨 되는 데서 제다를 합니다. 가마솥에서 이렇게 제다를 하면 저렇게 이제 녹차가 나오는 거고 그 녹차를 우려서 좋은 차라 저렇게 찻잎이 우렸을 때 다반 안에서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잎이 그대로 생존해 있었을 때 밖에 있는 열분막만 우리가 유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열분막만 벗겨내는 기술이 최고의 명인의 제다 기술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저렇게 10개 다 벗겨지고 원래 녹차의 모양대로 살아있게 하는 게 제다 기술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저게 부서지거나 이러면은 기술이 많이 온도가 열이 더 꺼졌거나 많이 들고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더 꺼짐이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비비면 풋내가 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주 간극의 차이를 온도와 손을 비비는 속도와 압력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명차가 아무리 좋은 것도 명차가 탄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악녹차는 꽃속에 피어난 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주도나 이런 데는 눈이 올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눈이 한번 오면 다 냉해를 일어나고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설악녹차는 마이너스 27도씩 온도로 재었을 때 27도인데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씨가 넘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7도에서도 저렇게 풋풋하게 살아서 견디는 게 차입니다. 그게 뭐냐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도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차씨를 받아서 우리가 시집 보낼 때 선물을 줄 때 온전하게 온실에서 자란 게 아니라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나는 씨의 기운을 우리 자녀분들한테 들여서 우리가 참 좋은 가문에 가서 아무리 어려운 가문에서도 이것처럼 잘 견뎌내라는 게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제가 우리 설악차의 씨만 따로 제가 주문에 넣어서 제가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의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맑고 깊고 거하고 상큼하고 프레시하고 그래서 그 차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차 맛을 들게는 어떤 성분 때문에 차 맛이 나올까? 그래서 카테킨이라는 우리 신체 기능 중에서 이 성분이 우리가 암이나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또 해독 항균, 항산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척박한 환경에 자랐을 때 더 많은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항산화가 더 많은 그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의 효능에 보면 테아닌이라는 성분이라서 이건 정신적인 영역. 앞에 거는 카테킨은 육체적인 몸을 다스렸다면 우리에게는 이 테아닌은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먹었을 때 기억력을 정렬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고 집중력을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소님들한테 더없이 좋은 것이 차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계속 즐기시면 성격도 온화해지고 또 끈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품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말로 가르쳐서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차의 문화와 차를 통해서 그 아이가 영양분이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악스럽고 이렇게 조금 거치는 사람이 육식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보통 초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덩치는 커도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죠. 공격성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치매 예방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울증이 생겼을 때 이 태안이라는 게 단백질 성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효소인데요. 이게 우리가 목 넘김을 했을 때 감칠맛을 느끼게 됩니다. 와, 그래서 절대로 그 맛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자인들은 그 맛을 느끼려고 계속 차를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도 이 차를 즐기시면 훨씬 더 좋은 차를 드실 수가 있다. 그러면 설악녹차는 뭐가 차별화가 되냐? 다른 차가 뭐가 다르냐라고 우리가 했을 때 향이 좋고 여러분 이렇게 깊은 맛이 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분이 아주 많이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번 우리서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차 맛이 깊으면서도 맑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차 맛이 무겁거나 하면 물에 미네랄이 많거나 또는 미네랄이 많았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맑으면서도 깊어. 그래서 우리 차는 유기농 재배법으로 하는 거고요. 직접 채취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칼로 고성에 있는 이렇게 일반적인 차라는 걸 칼로 이렇게 자동 칼로 지나가서 목을 쳐서 차를 하는 것이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1찬 2기. 그래서 대바구니 한 바구니를 따도 30g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바구니를 드시는 게 이 한 모금 30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왜 이래 비싸노 30g 이런 말씀하시면 정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차는 그렇게 비쌀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마시는 겁니다. 자연을 우리 몸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수용하는 게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9세는 생명력이 풍부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몸속에 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보약 드시지 마시고 설악차를 의존을 하여 드시면 이 오주의 온 기운 가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토의 기운이 토라면이라서 엄청 에너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좋은 에너지, 좋은 바탕에 있는 여기서 자란 이 차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는 비교될 수 없는 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차를 우려낼까? 그러면 오셨으니까 맛있는 차 우리는 법을 또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차를 잘 선택하고 보관하는 기술이 굉장히 그래서 절대적으로 밀봉을 하시면 냉장고 넣어두시면 안 되고 주방에 두시면 안 되고 주방에는 여러 요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가 있잖아요. 그 차가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한테 먼 곳으로 두시고 그렇다고 화장실을 넣어두시면 안 되고 화장실은 굉장히 기운이 탁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탁한 기운이 섬유들이 있다 그대로 먹는 다 탁한 기운을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차를 끄시고 나면 남은 이 차 찌꺼기를 버리지 마시고 비닐봉지에 잘 모아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탈취제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나물로 무쳐 드셔도 되고요. 떡할 때 넣어 드셔도 되고요. 밥을 할 때 넣어 드셔도 되고 찌개를 할 때 넣어 드셔도 되고 또 목욕을 할 때도 용조에다 담겨서 드셔도 정말 좋은 항균과 항염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에도 월등하게 좋다. 그래서 전부 다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차의 양을 1인당에 3g, 이 차시로 한 숟갈 정도, 가벼운 한 숟갈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좋은 물과 또 물의 양을 조절하고 물의 온도를 적당히 맞추는 차의 기본은 예절입니다. 그래서 이 차리는 것을 굉장히 군자가 예절이 없으면 역적이 되고 소인이 예절이 없으면 도적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일수록 예절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 예전에는 우리가 무형문화재 기반단의 생활차 시연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정을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선비차도 이렇게 해서 우리 선비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통해서 자기의 수신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갖춘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저 아이처럼 국무상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에서 인양이 중요하고 그래서 마음의 자극을 하는 유일한 사랑의 면허 바로 진심에서 내려라는